아내가 만든 음식이 너무 맛이 없었다. 신혼 초부터 아내가 요리에 재능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집에 요리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아내도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싶었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가정 요리에 도전을 했지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감자조림에 요플레를 넣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중동 쪽의 요리책을 참고했다는 것 같았다. 게다가 아내의 음식은 심각할 정도로 짜거나 매웠다. 몇 번이나 간이 너무 세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나의 의견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결국 간장과 식초 맛이 강하게 나는 정체 모를 반찬이 식탁에 올라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아내의 미각이 정상이 아니라고 확신을 했다. 나는 아내에게 몇 번이나 레시피에 충실한 기본적인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내는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대부분의 식사를 외식과 회사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출근을 안 하는 휴일에는 아내가 만든 음식을 먹어야만 했기에 결국 스스로 요리를 하기로 결심했고 음식이 맛있게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에 눈을 뜨게 되었다. 아내는 요리에만 소질이 없을 뿐 다른 집안일은 큰 문제 없이 잘해주었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첫눈에 반할 만큼 미인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무사히 지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결혼하고 2년 정도 되었을 때 딸이 태어났다. 나는 순식간에 딸바보가 되어서 머릿속에는 온통 딸을 행복하게 해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선 아내의 요리 실력으로부터 아이를 지켜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하기 직전에 인터넷으로 밤새 알아보고 아기 엄마들에게 후기가 좋은 시판 이유식을 박스째로 주문했다. 그리고 아이가 이유식에서 유아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거의 매일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유아식을 만들었는데 아내는 항상 그런 나를 보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는 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아이에게 아내가 만든 음식을 먹이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서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어느 정도 말도 많이 늘어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야근이 계속되었고 한동안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아내가 닭고기 계란덮밥을 만들고 있었다. 요리를 하고 있는 주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고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앉았고 덮밥 위에 올려져 있는 닭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입에 넣자마자 역겨운 냄새가 강하게 느껴졌다. 당연히 맛도 극단적으로 짜고 도저히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아이도 한 입 먹더니 맛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밥 먹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울면서 말을 했다. 아빠가 만들어줘. 이건 너무 맛이 없어. 내가 회사에서 야근하는 동안 아내가 계속 식사 준비를 했고 딸은 매일이 괴로웠을 것이다. 아이는 원래 식성이 좋아서 내가 밥을 만들어주면 항상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먹었는데 아내의 음식은 거의 먹지 못하고 남겨야만 했을 것이다. 나는 서럽게 우는 딸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리고 아이의 저녁밥을 새로 만들어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내를 봤는데 아내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아내는 내가 말릴 틈도 없이 아이에게 손바닥을 날렸다. 엄청난 소리와 함께 딸이 앉아있던 유아용 식탁 의자가 옆으로 쓰러졌다. 아내에게 맞은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아내는 혼자 분에 못 이겨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달려가서 바로 안아들었고 아내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내가 친정으로 도망간 다음 날 나는 퇴근길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어서 뿌듯해하고 있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왔다. 어제 우리 애가 울면서 집으로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자네가 아이 엄마의 음식을 비웃으면서 조롱했다는데 사실인가? 자네가 음식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서 충격을 받았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의 행동이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전화를 받자마자 장모님은 다짜고짜 화부터 내셨다. 그리고 자네가 신혼 때부터 우리 애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다고 도가 지나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줬다는데 이것도 다 사실이야? 아내의 음식이 맛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고
장모님께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럽기만 했다. 나는 일단 장모님께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그리고 도착하신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식탁으로 안내하고 전날 아내가 만든 닭고기 계란덮밥을 차려드렸다.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바로 저와 아내가 싸우게 된 원인입니다. 어제 아내가 직접 만들었고 아직 냄비에 남아 있어서요.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하면서도 아내가 만든 음식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바로 구역질을 하면서 다시 뱉어내셨다. 이게 뭐야?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우리한테 상한 음식을 먹여서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상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전날 밤에 저와 딸에게 저녁으로 먹으라고 만든 음식입니다. 지금 드셔봐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아이는 맛이 없다고 했고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어요. 그래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가 말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을 듣고 놀란 얼굴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저는 신혼 때부터 아내에게 음식에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도 퇴근해서 저녁밥을 거의 매일 만들었어요. 딸이 제가 만든 음식을 더 좋아한 것도 사실입니다. 두 분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 엄마의 음식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외손녀를 굉장히 예뻐하셨는데 아내가 자신의 요리를 맛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아이를 때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음식을 먹이고 있었으리라고는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장모님은 말없이 아내가 만든 덮밥을 다시 한번 드셔보시더니 또 구역질을 하시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고 나는 복잡한 기분이 되었다. 장모님은 음식을 맛있게 잘 하시는 편이었는데 왜 아내의 요리 실력은 보통 이하도 아닌 엽기적인 수준인 것일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그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충격받은 상태로 집으로 가셨고 그 이후에 아내는 반성하는 태도는 일절없이 오히려 내가 나쁘다고 몰아세우면서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게다가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당하게 대응을 했고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다. 나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손찌검을 한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본인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는 아내의 태도에 완전히 질려버리고 말았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아내에게 바보 같은 짓을 그만두라고 이혼을 말리셨다는 것 같았지만 아내는 나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서 이혼 소송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내가 간절하게 원했던 아이의 친권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왔다. 아내는 직업도 없었고 아이를 때린 사실도 인정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도와주셔서 나는 무사히 아이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딸을 혼자 보살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해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 아이의 친권을 아빠가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나의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나와 아이를 반겨주셨다. 나의 어머니는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습을 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자였다. 내가 음식 맛을 잘 내는 것은 어머니로부터의 유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나와 딸은 새로운 생활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항상 주방에서는 어머니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어머니도 손녀와 요리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셨다. 어느 날은 아이가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카레를 만들었다면서 나에게 먹어보라고 했다. 아빠, 맛있어? 라고 묻는 딸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나는 순간 행복함을 느끼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전 아내의 비상식적인 요리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맛이 없는 전 아내의 음식은 딸에게 큰 트라우마였던 것 같다.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이후에는 할머니, 오늘 메뉴는 뭐야? 아이가 할머니에게 기대된다는 목소리로 질문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다. 전 아내와 살았을 때는 단 한 번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밥을 아빠가 만드는지 아니면 엄마가 만드는지를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는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딸에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든 기억을 심어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고작 음식 솜씨로 이혼을 하냐고 한심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니까 전 아내가 요리가 서툴다면 내가 대신 식사 담당을 해서 가정을 원만하게 꾸리는 것도 가능했고, 그것도 아니라면 반찬 배달이나 외식 등등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의 음식이 맛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대신 요리를 하는 것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차피 사소한 일로 아이에게 손을 올리는 사람과는 언제라도 이혼을 했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맛있는 식사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와 딸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